예, 잘 들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게 가장 이상형인데, 지금 지난 8월 17일 날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 그리고 폐쇄 지역에 대한 특례, 폐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폐지 지역 지원센터 설치 등을 재설계하여 입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의견을 줘서 이 법안이 제정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정당들이 참석해서 추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10조를 기금을 조성하자는 건데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년에 1조씩 10조를 지금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98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건지 공감대가 형성될 건지 아까 우리 여영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국가 정책은 어떻게 이제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한자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의지가 중요해서 그런 의지는 어떤 건지도 좀 고민이고 우리 태안군도 여러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5억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자원 시설세가 1년에 이제 112억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우리도 받고 있어서 최소 한 52억에서 한 144억까지 되는데 그런 거부터도 지역에서 조금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신모롱 태안시군사 평지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안신문 신모롱 국장입니다. 오늘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저도 한 5-6장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보다는 좀 축약해서 나중에 혹시 이게 은수화되면 그때 하는 걸 하고요. 오늘 아침 시사 프로에 보니까 최근에 국가전력위원회에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이 대부분이 SMR 전문가하고 원자력 전문가랍니다. 그에 반해서 해촉된 사람은 누군가 있더니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해촉됐답니다. 이거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제 사실은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권에서 지금 우리 박근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해상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발전소 폐쇄 로드맵하고 해상풍력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해상풍력 로드맵이 맞느냐?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갭이 엄청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 사업으로 생각하는 해상풍력을 우리 노동자님 말씀대로 공공주도용이 됐던 그 시절마저도 사실은 폐쇄가 다 된 이후에 그렇다면 그곳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이 그 갭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기다려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녹색 성장이나 아니 녹색 에너지나 탄소 중립이나 아주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지금 기조가 이렇게 세워지면 최소한 이 정부 하에 앞으로 한 3-4년은 이 기조가 뿌리 깊게 박히면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정부가 이걸 다시 또 되돌리기엔 또 10년 이상의 시간이 또 걸릴 것이다. 이런 좀 절망적인 예상도 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런 정의로운 전환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서로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늘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제 제목은 정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사업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이런 요지를 했지만 이건 나중에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에
주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앞에서 나서고 있는 그 지자체와 서부 발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1차에 저희들이 이런 지적이 없이 돌아가게 되면 사실은 노동자의 목소리들이 수면을 내세우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다음에 2차, 3차 때 그 대안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 토론회에 사실 이제 서울발전 그 경영진에서 최소한 핵심적인 관련 부서의 처장이라 와서 그들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을 사실 빼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서울발전이 저도 민간협의체 위원이지만 회의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위원은 임명이 돼 있는데 기획처장인가 누가 임명이 돼 있는데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뭐 뻔하겠죠. 그 정도 대안이 없죠. 정권이 바뀐 다음에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또 다음 사람도 할 테지. 근데 절실한 건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지역 소멸과 연결된다는 이런 그 불안감이 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 주민들이 와닿지 않거든요. 발전소가 없어진다는데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실 그런 홍보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전소에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부발전은 서부발전이 그 신재생 기금 조성한 한 2천억 정도의 돈을 어디에 썼냐면 김포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전액 썼습니다. 신재생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것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LNG로 전환해서 대체 산업을 대체 발전소를 짓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구미가 지금 착공을 했고요. 두 번째가 공주가 지금 그 건설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공주 산사태 나오고 비 피해났을 때 발전소 직원들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1, 6이 3, 4, 5기 나중에 5, 6호기가 또 폐쇄될 때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현재 1, 6호기 유휴부지에 당연히 LNG든 수소든 대체하는 산업이 있어서 여기에 최소한 태양수 이탈하는 그 노동자들의 그 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그 서발전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런 발표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노동자들 지역 그리고 공공에서 꾸준하게 제기를 해야 된다.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최소화해서 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 좀 저희들이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 자리에 혼나더라도 나와서 얘기를 나누고 그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왜냐면 이게 일방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 지자체, 공공기업 그리고 노동자, 지역주민이 또 시민단체 이런 한 4-5군데 그 거버넌스 그룹들이 형성돼서 거기서 서로 의견을 좀 이해하고 듣고 여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만 그 이후에 얻어진 결론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서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각자 좀 뼈아프게 좀 이것을 반성의 틀로 잡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발전에 다음부터 꼭 이런 자리에 좀 나와주고 정의로운 위원회에도 좀 참석을 해줘서 회사 입장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를 보니까 LNG 전환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아니면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가 LNG로 전환해서 하면 전환할래. 그러니까 전환교육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그런 로드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이 젊은 직원들은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태안이라는 지역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 생기는 지역이 이제 구미와 공주입니다. 그래도 여기보단 여러 가지 흔히 말한 정주 여건이나 사는 여건이 좋으니까 젊은 직원들은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40대, 50대 넘은 분들은 여기서 좀 이따 그냥 그만 이제 전역을 하면 끝인데 굳이 내가 새로 가서 로드맵 교육받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그냥 그렇다면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LNG 발전소로 전환돼서 가는 직원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다. 그들이 대부분의 신혼 초보나 아니면 가정을 꾸릴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자녀들이 같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가면 3-4명이 같이 따라 나간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군에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에 처음 출범했을 때는 노동자가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추가로 이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자 해서 4명으로 추가를 위원회에서 해준 건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요.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정태호가 집회를 하고 태양군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에 관련된 제안들이 사실은 어찌된지 모르지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동자 목소리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심위원회 넘겼더니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은 태양을 몫이고 또 도에 또 정의로운 전환기금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우리 지역에 소속된 노동자 또 도위원회에도 참가하는 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게 올라가니 이런 분에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없어졌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태양군에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기금 정의로운 민간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공간 그리고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 태양군의 제일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업으로 과제를 좀 받아안고서 좀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 그게 만약에 공무원 내부 인력이 안 되면 외부 인력이 있어라도 노동자들과 상의해서 공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다른 것을 자료를 모아서 같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이 사업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3가지 노르딕이라든지 노르딕 워킹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건 사실은 죄송하시지만 우리 1차 위원회에서 위원들 다 반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해상풍력단 예양조사 같은 거는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근데 이 기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과연 효용식이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나 신산업 인력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대체 일을 해야 될 노동자들의 얘기를 과연 들어봤느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기사 자격증 나중에 배를 운영하는 해기사 자격증하고 선박안전기술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해기사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어민들 선정된 해기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즉시 고용하는 게 사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어촌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것들이 노동자가 충분한 얘기 속에 이런 전환의 사업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 이거는 정해진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발전소 폐쇄에 대한 것이 밀접하게 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지속적으로 좀 같이 우리 노동자들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 매일 선전전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 그리고 또 서발전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뭔가 이 지역주민들한테 이것들이 맞는 위기가 단순히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확산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받아 안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의 관련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군에서 더 노력해서 사실은 해상풍력과 대체산업으로 해상풍력을 선정을 했다라면 이 로드맵이 폐쇄 로드맵과 최대한 근접하게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해상풍력 시험 발전이 2027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죠, 그다음에 예. 25년에는 우리 1호기가 폐지되고 있어서 3호기는 28년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준비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국회에서 토론회 8월 17일 토론회에서도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왔어요. 그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얘기가 나와서 정부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저는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LNG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나 서울 발전이 좀 문제가 있다면 좀 반성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구 발전에서는 2차에서는 아마 결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좀 노동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한 번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세 번씩이나 하는 게 조금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요. 어떤 더 많이 언론인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이나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진 당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정진입니다. 태안이 아닌 당진에서 와서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태안에 와서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처음 했던 때가 2019년도 같아요. 2019년도에 석탄화력 조기 폐쇄 수명 연장 반대 싸움을 막 하면서 그때 석탄화력이 있는 지역을 딱 돌면서 순회 토론회를 그때 했거든요. 그때 여기 문화예술회관인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때 처음 와서 석탄화력 폐쇄 진행되고 있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했다 그 얘기들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정의로운 전환이 뭐야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들 5년 남았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진 1호기가 폐쇄된 시점이 2020년이니까 아직도 5년 남아서 그때는 10년 남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실제로 다가오니까 이게 급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했나 보면 사실은 2019년 1월 9일 날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석탄화력 수명 연장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석탄화력 수명 연장 사실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 태안, 당진, 보령 다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수명 연장 저지 투쟁을 하면서 조기 폐쇄 투쟁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석탄화력이 수명되는 걸 발전사들도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산자부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로 예타 받았고 용역까지 발주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발전사나 산자부나 다 석탄화력을 당연히 리트로핏해서 수명연장 할 생각이었으니까 이런 정의로운 전환 폐쇄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석탄화력 수명이 30년으로 딱 못이 바뀌면서 이제 폐쇄 얘기가 나오고 정의로운 전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얘기할 때 이제 사실은 석탄화력 얘기만 하는데 아까 초반에 여 박사님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의로운 전환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보면 사회 전체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2020년도인가 세계일보에서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평가를 했어요. 그때 1위가 당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석탄화력과 제철소가 동시에 있습니다. 둘 다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당진이 1위였어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더 당진이 급한데 제가 있는 당진에서는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깝깝한데 오늘 주제는 어쨌든 석탄화력이니까 석탄화력으로 한정 지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정의로운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석탄화력이 폐쇄되고 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그거는 탄소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석탄화를 폐쇄하는 이유가 발전 부분에서 전환 부분에 발전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고 산업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못 감축하다 보니까 발전 부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된다. 그건 지금 그 전 정부에서 목표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목표를 더 강화시켰어요. 발전 부분의 감축 목표를 그만큼 더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가면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들을 앞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문제가 좀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향을 일단 명확하게 잡는 과정이 지역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형태의 산업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일단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계속 LNG 얘기를 하시던데 LNG가 과연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부합하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의 LNG 발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LNG 발전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2030년 NDC 목표, 이렇게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서 2050년 목표에서 LNG는 제로고요. 기본적으로 2030년 목표에서 기준으로 보면 LNG의 연간 이용률이 10%대입니다. 10%대라는 건 뭐냐면 연간 365일 중에 한 40일, 50일 돌리고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LNG 발전이 들어와도. LNG 발전이 들어오면 석탄 발전처럼 1년 360일 돌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하나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전히 LNG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러면 10년, 15년 뒤에 우리가 얘기한 2050 탄소 중립 가는 과정에서 LNG는 빠지는데 그러면 그때 LNG가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걸 계속 대체를 상으로 가면 10년, 15년 뒤에 다시 또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또 할 건가?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산업을 굳이 에너지 산업으로만 석탄이 폐쇄되면 다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또 하나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이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또는 기후위기 적응 과정에서 보면 적응의 측면에서는 지역의 돌봄과 관련된 일자리들,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나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응의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과 가도 지금같이 이제 해상풍력, 대규모 해상풍력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할 때 목표들이 대부분 시나리오 돌린 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국내에서 에너지 탄소 중립하기 위해선 태양광이 300에서 350기가와트, 풍력이 100기가와트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훨씬 많은 양의 태양광 발전이 국내에 더 설치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 산업으로 가더라도 그냥 해상풍력만 할 게 아니라 태양광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 시기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그 폐쇄되는 일정에 못 맞춘다면 공공으로 아까 공공주도 대생했던 공공으로 태양광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찾을 수 없나? 만약에 그게 시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공사나 이런 형태로 구성이 공공주도가 어렵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해서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나고 그걸 수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고민해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똑같은 에너지 전환에도 그런 형태가 훨씬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그 당사자들이 만들어가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고요. 협동조합들이 되게 만드는 일자리가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SMR 얘기하는데 SMR 얘기 나오는 건 결국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처음에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정부가 전원개발촉진법을 밀어붙이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폐쇄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그 과정을 지역 주민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하나? 그러면 결국은 SMR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부 입장은 뭐냐면 송전선로가 이미 있네? 발전소 폐쇄되네? 부지 남네? SMR 들어갈 다른 부지 하려면 이것도 SMR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기본적으로 핵 발전이잖아요. 핵 발전이다 보니까 입지 문제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를 찾으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입지 발전소 입지 있네, 송전선로 있네. 편하게 그냥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의사를 물어볼 거냐? 그러면 지금처럼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전원교집법 밀어붙이듯이 또 발전소에 그냥 넣을 거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얘기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이 되면 사실은 SMR도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분들의 목소리가 먼저 형성이 되면 우리는 석탄화력 폐쇄된 이후에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방향이 나오면 정부가 SMR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SMR이 그냥 촉촉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조사들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일자리 관련된 그 노동 쪽 관련해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좀 그 내부에서 노동 쪽에서 먼저 하고 연구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에 미칠 영향들, 지역 공동체에 미칠 영향들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냥 GRP 50% 수준 요 정도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발전소와 소구발전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예를 들어 거기 없어지면 학원들 몇 개가 줄어들어야 될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의 지역에 영향들이 미치는 걸 구체적으로 좀 조사하는 작업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야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통계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통계 조사를 하는 거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처음에 저희가 만들자고 주장했고 도하고 같이 얘기하고 막 했던 거는 이렇게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준비할 때 이런 기초적인 조사들 하고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만들자고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굴러가고 지역에서 무슨 사업하는 그냥 하던 사업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지금 쓰는 형태로 이상하게 왜곡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지역에서 당진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제공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 몰라요. 폐쇄되는 일정도 모르고 정의로운 전환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되니까 우리 논의해봅시다. 뭐 논의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예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서 먼저 해야 될 건 그런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이 폐쇄되는 일정들을 쭉 알려주고 그러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우리 동네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가야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끌어모아서 전환의 방향들을 설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가장 1차적인 거 어쨌든 영향조사하고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이들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석탄발전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에 지원을 요청하는 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전법 특별법 내에 대체 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가 그냥 하고 싶은 건 사업을 대체 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체 산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할 때 처음에 명확한 지향 얘기했듯이 탈탄소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산업을 대체 산업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그 법안에서 정리를 해야 이후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탄소중립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쭉 모아서 저희도 이제 추진을 좀 당진에서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조직이 있고요. 근데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거버넌스.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논의할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참가한 사람이 그냥 와서 자기 의견 얘기하고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의견들을 만들어 놓은 과정을 만들 거냐,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과 논의가 민주적으로 수렴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개인으로 와서 얘기하고 개인이 가서 끝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실효성 없는 형태로 흘러가다 보면 이거 뭐 별일 없는데 그냥 행정에서 쭉 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